사주 명리를 공부할 때 항상 저는 제일 많이 포커스를 두는 게 이거예요. 운명은 변화한다. 저는 이게 매력이라고 보거든요. 사주 명리가 정의되면 좋고 나쁜 게 다 정의됐다고 하면 진짜 사주 명리 공부할 의미가 없다니까요. 변화하니까 그럽니다. 근데 이 변화를 일으키게 만드는 주된 그게 간섭입니다. 간섭. 그래서 이 간섭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간섭이 일어나면 어떤 운명의 변화가 생기겠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변화, 이 간섭은 명조 내에서 상호 간섭이 있고 대문에서 간섭하는 거, 세문에서 간섭하는 거, 지배를 간섭하는 이런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간섭은 이렇게 첨가는 첨가끼리 절대 첨가과 지지가 상생하고 상극하고 이런 개념 잡지 말고 첨가는 첨가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간섭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고 좋겠고 그 다음에 첨가는 합과 충이 있는데 합은 역할정지다. 그래서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충은 각성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 근데 그래서 충을 많이 쓰는 게 아니고 갑경충, 을신충, 병인충, 정계충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합은 지지는 합충형 파해가 있는데 지지는 합은 밀어주고 도와주는 힘이죠. 밀어주고 도와주는 이렇게 좋게 보는데 방합은 합력이 없다. 그리고 육합은 부부합이기 때문에 부부합이면 역할 정지시키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지지는 서로 밀어주고 도와주는 삼합에 못지않은 합으로 봐주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충은 지지충은 해롭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책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고 지지충은 역마의 요소로 먼저 봐주고 고장난 라디오처럼 있는 것은 없애고 없는 것은 채운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파는 형하고 파는 뭐냐면 동기 같은 기운의 넘침으로 인한 음양의 부조화입니다. 요게 형하고 파야. 이제 형을 설명하겠지만 파도 그래서 삼합의 양끼리 삼합목, 삼합, 화삼합끼리 만나서 그러면 요게 다 단체로 만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 두 글자, 이렇게 두 글자, 여기 두 글자. 그래서 인해파, 오묘파, 순미파 이렇게. 그다음에 음도 금수, 금수니까 사유축, 금, 신자진 수로 해서 사신파, 자유파, 축진파. 그래서 파가 발생하면 멍이 드는 효과. 다시 말해서 전자레인, 멍이 든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속을 막 흔들어가지고 변화를 시켜버리는 전자레인지를 떠올리시면 파를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파라는 생각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해는 이제 고독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형살 요건인데 형살 요건은 형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 세상에서 질서를 어기면 인간이 질서를 어기면 이것을 범법자라고 하죠. 범법을 질서를 어긴 사람들을 질서는 뭐예요? 질서를 어긴 사람들을 교도소로 빼죠. 교도소로 빼서 교정과 교화를 시켜서 다시 사회에 환원시키는 이게 이걸 형벌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똑같이 우주의 기본 질서가 있는데 요 질서를 어긋나는 이게 우주의 질서는 뭐냐면 음양의 조화와 균형이다. 요 음양의 조화와 균형을 어기면 똑같이 형벌이 아니고 형살을 주게 됩니다. 형살을 줘서 요게 다시 정상화를 해서 바로잡아서 조화롭게 조화를 다시 만들어서 돌려주려고 하는 게 이제 형살이라고 합니다. 형살을 주게 되면 왜? 음양의 조화가 깨졌기 때문에. 근데 이 형살의 음양의 조화가 깨진 것은 동기의 넘침으로 인한 음양의 부조화 이렇게 씁니다. 동기의 넘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떤 기운이 같이 넘쳐서 음양의 부조화가 발생하니까 형살이 발생하더라. 동기의 넘침이기 때문에 동기는 크게 방합과 삼합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 쪽에 임묘진, 남쪽에 사오미, 서쪽에 신묘술, 쪽에 해가축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삼합의 기운이 이게 목 기운은 솟아 올라가는 기운이고 여름의 기운은 많이 터트나는 그 다음에 신유술이 하고 목이고 신유술은 여기 떨어지는 기운 해자축은 안으로 모이는 기운인데 여기에 또 퍼져나가고 있는데 우주를 향해서 퍼져나가고 있는데 또 화의 기운이 이모술이 오면 저 멀리 안드로메다까지 날아가버리죠. 계속 우주 끝까지 날아가니까 음양의 조화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사, 오오,
술미를 형이라고 하죠. 왜? 우주가 볼 때는 뭐 한다? 야, 음양의 치사가 깨졌네. 그래서 형사를 발동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두 글자가 만나면.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것은 똑같이 쥐구는 둥그는데 안으로 계속 타고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유축 또 이게 또 금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해자축, 사신, 유유, 축술. 이것도 이제 형살이 되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여기에 계속 모이고 계속 모이면 의미가 없으니까 신자비는 얻는 것은 의미가 없더라. 큰 음양의 조화가 깨지는 않는데, 여기에 만약에 요거 수인데, 여기 해자축이 수죠. 수인데 여기에 목기운에 해당되는 사막, 해묘미죠. 해묘미를 여기다 딱 줘봤더니 수생목으로 해서 목이 계속 솟구쳐 올라가더라. 계속 에너지를 공급하니까. 그래서 해해형, 자묘형, 충미형. 그 다음에 이제 솟구쳐 올라가는 거, 목운동인데 여기에 수를 주는 거죠. 수는 신자는 수고 목인데 또 수생목이죠. 여기 요것도 계속 형살, 동기는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굉장히 센 기운을 조장하더라. 그래서 요 글자들 가지고 또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 인사신사명. 이것은 세 글자가 모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형, 사신형, 인신형. 다 형이 되죠. 그 다음에 축술미 이렇게 해가지고 또 세 글자가 다 되는 경우. 축술형, 술미형, 충미형. 그래서 요 글자를 삼형이라고 합니다. 삼형. 책에서 이게 나온 게 있어요. 삼형. 왜? 너무 형살의 기운이 두 글자만 만나도 센데 세 개가 모였으니까 진짜 세겠네 라고 했는데, 요것을 제가 아까 권력이 된다고 했죠. 권력. 그래서 인사신이 있는 사람들은 주로 법조계 쪽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축술미는 의료계. 그래서 마주대 이국종 교수 옛날에 그 중증 외상 막 그런 수술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형살 있는 사람. 그래서 형살이 있는 사람 갖고 쓰면 센 권력이 됩니다. 아주만. 그 다음에 뭐 상형이라고 해가지고 자묘, 상형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자형 해가지고 글자끼리 똑같은 거. 진진형, 그 다음에 오형, 그 다음에 유유형, 해해. 이렇게 이 글자 같은 글자들끼리 만나면 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자형이라고 해서 어떤 책에서는 이거 힘이 없다라고 하는데 정말 나 힘 많은 거 봤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럼 형살이 있는 분들은 이런 공부를 하시면 오히려 뭐가 된다? 권력이 되죠. 그래서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형살 있는 사람들 굉장히 그런 것들을 잘 자기가 쓰시면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책에 있는 이론들인데 절대 여기서 경중을 논하는 그런 거에 휩싸이지 말고 여러분들 무조건 두 글자를 만나면 무조건 형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형이 발동하면 뭐 한다? 우주가 조화를 잡아서 다시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사를 가동하게 되면 피해를 입어, 인간이. 우주는 사랑하기 때문에 형사를 줬는데 인간은 그것 때문에 아파합니다. 그래서 아파하는 게 뭐냐면 그 책에 우리 다 나눠준 유인물 보면 뭐 한다고요? 심하면 뭐 한다? 형사를 받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짜 범법자처럼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갖추는 모습으로 삶을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사고나 수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죽음, 그 다음에 입원, 그 다음에 감옥 이렇게 될 수 있죠. 이게 이제 내 몸이 형을 받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 가족이 누군가가 죽어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가족하고 불가피한 이별을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까운 어떤 지인, 친구 이런 사람들하고 불신, 배신, 불화, 그 다음에 뭐 헤어짐, 단합의 해체 이렇게 해가지고 구설수, 형사를 받게 되면 피해의 그 유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주 이 간섭 중에서 제일 센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형이라고 제일 무섭습니다. 내 형살 때문에 사고 난 사람 많이 봤고요. 형살 운이 와가지고 막 사고 난 사람도 많이 봤고, 그때 죽은 사람도 봤습니다. 형은 절대 무시 못한다. 왜? 우주가 사랑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주가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인간은 우주의 사랑을 받은 나머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이러니컬한 거죠. 그러니까 형살은 항상 자기가 잘 풀어내야 돼요. 풀어내는 방법 중에 1번인 거다. 거기 있죠. 다음 장에 보면 경감시키는 거죠. 경감시키는 거. 어떻게 경감시킨다?
뭐 깎고 다듬고 조립하고 가공하고 모양 변경하고 그 다음에 불로 지지고 칼로 자르고 붙이고 마치 우리가 형벌을 받으면 판사님한테 뭐 하듯이 반성문을 쓰면 판사님이 경감시켜 주잖아요. 그와 똑같이 우주도 경감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때? 인간이 그런 노력을 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맨 먼저 깎고 다듬는 거, 조립하고 모양 변경, 가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노력들. 그 다음에 불로 지지고 칼로 자르고 피도 나고 피가 나는 노력. 피 나는 노력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 나는 노력을 기울여서 공부한다 이게 아니고 진짜 피가 나는 노력을 하는 거죠. 이때 그래서 눈썹 반영, 성형수술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이 경감시키는 노력이다. 그래서 이 경감시키는 노력을 운에서 들어올 때는 형사를 치는 운이 오면 이때 그에 맞는 활동들을 좀 하면 뭐 한다? 뭐 눈썹 반영을 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감시키는 노력에 해당되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한다? 차라리 뭐 한다? 내가 내 몸을 못 건들면 이때 자동차 수리를 한다거나 냉장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라도 하면 형사를 많이 경감시킬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사주에 형살이 있어. 그러면 경감시키는 노력에 한계가 있잖아. 한계가 있으니까 아예 뭐 한다? 직업으로 써버리는 거야. 어떤 직업? 경감시키는 노력이 들어가는 직업. 그게 뭐다? 의료, 법무, 세무, 금융, 보험, 컨설팅, 각색 이런 쪽에 직업으로 아예 써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 직업 중에서 최고의 직업이 있으니 그게 뭐다? 이 직업보다도 더 좋은 직업이 있어. 그게 활인이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을 살리는 일. 이게 뭐다? 종교, 그 다음에 역수. 이게 활이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야. 이상하게 쓴 인간들이 하도 많아서 점쟁이, 사주쟁이라고 말 듣지. 사실 역술이는요, 사람을 살리는 좀 일입니다. 그래서 그게 형살로서 굉장히 대우를 많이 받습니다. 정관애우 대절을 사주에 형살이 있는 사람들이 이 공부를 많이 합니다. 이 공부를 하면 진짜 많이 경감된다는 걸 본인들이 알게 됩니다.